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대남, 20대 남성 있지 않습니까? 또는 2030, 뭐 요즘에 MZ세대라 그럽니다. MZ세대의 지지를 받는다. 그것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준석이 없으면 이 MZ세대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보수는 망한다. 는 이 거대한 가스라이팅 또는 거대한 착각 또는 아주 중대한 오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다 아실 겁니다. 이 근거가 있습니다. 뭐 근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야말로 차고 넘쳐서 일일이 다 얘기했다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간략하게 최근 사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언제 거냐? 많지 않습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국 정당 지지율을 묻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과연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가? 정말로 우리나라 2030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가? 이준석을 정치 지도자로 인식하는가? 이준석이 만든 그 당을 찍을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 정당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불호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계속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혹은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은 20대, 30대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전폭적인 지지는 없습니다. 20대, 30대가 이준석을 아주 뭐랄까 유력한 우리나라의 차기 정치 지도자라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뉴스토마토가 의뢰하고 미디어토마토가 무선 ARS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결과를 보냐면 연령별로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20대, 30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까지 이 연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1%였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12%였습니다. 기타 연령층 뭐 3%, 4% 그보다 안 나온 것도 있으니까 별로 언급할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42.6%, 30대에서 38.5%, 국민의힘은 36.1, 35.5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이 2030 또는 해당 연령 남성 2대 남이니 3대 남이니 뭐 요새는 또 뭐 영 포틴가 스위트 포틴가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한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이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일종의 궤변이다, 강변이다, 억지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번 CNI라는 업체가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 이건 표본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2,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 18세에서 29세까지 그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준석 플러스 양양자 둘이 합쳤지 않습니까? 이준석 양양자 신당 지지율이 8.3%였습니다. 20대에서. 이 해당 연령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9.2%와 23%였습니다. 30대의 경우 이준석 신당, 양양자 신당의 지지율은 7.3%, 해당 연령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1.1, 27.9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총선 때 어디에 투표할 건지도 물어봤습니다. 18세에서 29세, 더불어민주당 43.8, 국민의힘 25.8, 이준석 신당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30대 더불어민주당 44.9, 국민의힘 32.2, 이준석 신당 8.7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연령층에서 뭐 많아봐야 이준석 신당이 또 4% 남짓 기록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조사 결과를 봐도 이준석 신당 또는 이준석 플러스 양양자 신당 또는 개혁 신당이 또는 그 정당을 사실상 1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당을 주도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30 MZ세대의 표심을 잡고 있다. 또는 2030 남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의 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사에서 전국 성인 남녀 2,006명 통상적인 여론조사보다 표본이 2배나 많은 그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는 이준석이 2대 남의 지지를 받는다. 이준석이 3대 남의 지지를 받는다. 이준석이 MZ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겁니다. 세 번째, 세계일보가 의뢰하고 한국갤럽이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봤습니다. 각 연령층 정당 지지율을 봤습니다. 18세에서 29세,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25%, 이준석 신당 또는 개혁신당 없습니다. 그냥 그 외 정당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국민의힘 30%, 민주당 33%, 그 외 정당 5%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신당 또는 개혁신당이 그 외 정당의 지지율 대부분을 점유한다고 해도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폭적인 지지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는 이제 장내 정치 지도자 지지율도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준석 또는 이준석 당의 실체, 실력, 실상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이 해당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입니다. 이들은 각각 10%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각 6%를 기록했습니다. 30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얼추 비슷한, 그것도 1등은 아닙니다. 1등은 이재명 홍준표 10% 기록한 이재명 홍준표. 근데 이준석은 6%. 근데 30대만 넘어가도 이준석 지지세는 이재명 한동훈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그들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보다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준석은 과연 20대 30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가, 이준석이 만든 개혁신당은 그런 정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2월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연령별 정당 지지율을 보면 18세에서 29세, 더불어민주당 40.4, 국민의힘 34.3, 기타 정당이 8.7%입니다. 30대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41.4, 여기서는 또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41.4, 기타 정당 7.3입니다. 기타 정당에서 이준석 당 또는 이준석 신당 또는 개혁 신당의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라고 해도 이준석 당 또는 개혁 신당이 역시 2030 표심을 뒤흔든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는 궤변론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훨씬 이준석 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그 한번 가상의 수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의 이준석 신당에 대한, 개혁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 10%가 이준석에게 우호적이고 유리한 건가?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보다도 안 되는, 거의 다 이보다도 안 됩니다. 일부 조사에서 20대에서 10%를 넘은 적이 있지만 그거 빼놓고는 넘은 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무슨 기타 정당, 그 외 정당으로 포함돼서 그 외 정당, 기타 정당이 지지율 7%, 8%인데 거기서 이준석 당의 지지율이 과연 얼마나 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호적으로 계산하기 깔끔하게 10%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겁니다. 전체 인구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와 15%입니다. 그러니까 또 계산하기 편하게 전체 인구의 약 30%가 20대와 30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또는 이준석 신당에게 정말 우호적으로 이들의 10%가 이준석 당을 지지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당을 지지하는 이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겹쳤지만 어쨌든 3%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제가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3%로 나왔던 거, 이거하고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해당 연령대 투표율이 저조한 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아니 2030 세대 전부가 정말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투표장에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선거 당일에는 이준석 당의, 현재 기준에서 이준석 당의 정당 득표율이 3%가 나올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이준석의 현실, 이준석의 실력, 이준석 당의 실체다.
그렇습니다. 만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았다면, 그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실력, 이준석 당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리고 드러나는 것도 옛날부터 드러났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뻔히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어떤 2011년 12월달 박근혜 비대위를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 그동안에 어떤 행적을 밟아왔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준석이 있어야 2030 표심을 잡을 수 있다, 이준석이 있어야 MZ세대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 이준석이 없으면 보수는 망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호소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준석이란 사람이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계속 남아서 나 이준석이 나가면 너네 국민의힘 망한다, 너네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 표를 못 받는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의 제목을 이준석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 했습니다. 근데 꼭 그 주체가 이준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게 바로 세뇌입니다. 이준석 없으면 2030 표심 없어, 이준석 없으면 MZ세대 표 없어, 이준석 없으면 보수 망해, 이준석 없으면 젊은 보수 없어. 이게 바로 세뇌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소위 그 보수 호소인들을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과연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